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리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사랑 어떤 분이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호랑이. 두 번째, 코끼리. 세 번째, 피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첫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에 호랑이를 이렇게 풀어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체수가 증가를 해서 얘네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막 사람들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백두산 타고 금강산 타고 내려오면 바로 설악산이잖아요. 그렇게 혹시나 얘네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제가요, 요즘에 호랑이를 애완 고양이처럼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보호소에서 호랑이 키우는 분들 쇼츠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그것만 봅니다. 저도 호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괜히 키웠다가 큰일 나겠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나게 될 운명적 사랑 어떤 분인지 프로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이분은 어떤 성향의 별이신지 보겠습니다. 자, 선이 나왔습니다. 자, 태양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럼 휘발유를 넣죠. 휘발유는 석유로 만들죠. 근데 그 석유마저도 결론적으로는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땅 밑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태양인 겁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빛나야 된다. 내가 빛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 약간 좀 자뻑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죠. 자신감이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분은 태양같이 빛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분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별자리로는 사자자리를 의미합니다. 사자자리가 이제 지금이잖아요. 이때가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자리의 별이긴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주변에서 이목을 많이 끌고 어떤 집단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분을 좀 선망한다? 약간 요런 느낌의 캐릭터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별자리를 꺼내고 보니 사수자리가 나옵니다. 야, 솔직히 요렇게 딱 두 장을 놓고 보면요, 이게 어떤 에너지냐면 여러분, CEO 에너지입니다. 사수자리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직진하는 분들이죠. 목표가 있으면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노력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수자리 분들이 그 노력한 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너가 어떤 노력을 했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 라고 할 때 사수자리 분들은 그냥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노력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수준과 어떤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한번 꽂히잖아요. 말 그대로 관역의 중앙에 정확하게 활을 꽂아야 되는 별자리가 사수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진짜 2배, 3배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수자리 분들이 뭐 단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이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호기심이 너무 많습니다. 호기심.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망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사수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목표를 달성했죠. 그러면 그 목표에서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호기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적으로 그렇게 호기심이 있으면 좋은데 사랑적으로요. 호기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사수자리 분들의 단점이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아무튼 상당히 명석한 두뇌와 추진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심지어 앞에 썸까지 있다면 뭐 이분은 뭐 말 다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세상에 10번째 하우스가 나옵니다. 제가 이분들 CEO라고 했잖아요. 10번째 집이 의미하는 게요, 직업을 의미합니다. 직업. 솔직히 지금 이분의 캐릭터라고 해서 지금 꺼낸 3장 이게 다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돈가스 집을 한다면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돈가스 집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돈가스 집을 키우고 해서 어떤 다른 동네에 약간 망해가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랑 같이 해볼래요? 제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뭐 2호점 만들고 뭐 약간 요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 키워드가 석세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사랑 이런 것보다는 일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0번째 집은 직업을 의미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앞에 썬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세상에 이런 조합이 나오다니. 사수자리인데 심지어 10번째 집이라니. 야, 거기다가 썬까지 있으면 이분은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요, 어떤 그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들었을 때, 너 그 회사 다녀? 라고 할 정도의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거기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일 수 있고요. 스타트업 같은 거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이 진짜 이분에게 거의 독점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이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땐요, 이분이 뭔가지 목표하고 있는 게 있고요, 어떤 포지션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뭐 일이든 뭐든 간에. 그럼 거기서 1등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솔직히 이분이 지금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로 나왔다면 사랑을 할까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솔직히 요즘 경쟁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사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 느낌이 듭니다. 자, 계속 이분은 어떤 분인지 따라가 볼게요. 프레이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지. 오케이. 자, 한 장 더 가봅시다. 가십이 있어요. 그렇군요. 프레이어와 가십이 나왔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이 오카드가 딱 열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요, 이 레모네이드 위로 도시 그림이 하나 있고요, 농촌의 전원 생활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기도잖아요.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인데요, 지금 여기 이분이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서는 내가 언젠간 이 모든 것들을, 성공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성공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느낌만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마음 안에서 꿈꾸는 뭔가가 있는 분이에요. 어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진정으로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이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가 됐든 지금 이분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이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면 안에. 자, 그런데 가십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카드는 뭐 좋게 볼 수 없는 카드긴 합니다. 소문이고 일명 뒷담화 카드죠. 이분이 일단은 좀 사람들 뒷담화를 잘 깐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죠. 성품 좋고 뭐 일 잘하고 그렇긴 한데 뒤만 돌아서면은 남 뒷담화를 까는 사람이다, 충분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뭐 솔직히 뭐 드라마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부득이하게 어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문이 안 좋아지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의 성공밖에 몰라, 뭐 이런 주변에 말이 있다, 즉 평판이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이분에게 있어서요, 좀 시끄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냥 단순히 저분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 뭔가 지금요, 여러분. 셔플을 하다가 얘가 싹 뒤집어졌거든요. 과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과거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 때문에 많이 아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일단 뒤집어져서 이분이 뭔가 과거에 안 좋은 일도 있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다시 이 카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고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순 없죠. 경쟁사회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잘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나쁘게 표현하자면, 너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그걸 따내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나한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 너가 그걸 못 해낸 것이고 내가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줬던 거니까 나한테 온 거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라는 소문이 돌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좀 평판은 안 좋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일메이트 카드가 나오네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널처 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다 카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여러분. 뭔가 상반되는 카드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죠. 그런데 갑자기 부정적인 게 나오고, 이 스테일메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요, 무엇인가를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직시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카드 셔플할 때 과거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요, 사랑하고 엮어볼 때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는 것을 일부러 안 하고 있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일부러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안 좋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좀 막는다? 누군가를 사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 성공만이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널처가 나왔잖아요. 솔직히 이 널처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라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 성공을 같이 누릴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도 가능하지만, 이분 역시도 이 힘든 삶에서 나를 토닥거려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요 두 장 카드는 사랑의 느낌으로 제가 좀 꺼낸 카드거든요. 그런데 가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 때는 이분이 조금 좀 큰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타로를 밑에 올려볼게요. 자, 한 장씩 가봅시다. 교황님 카드가 나오네요. 교황님 7개의 펜타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4개의 스워드.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킹 원즈, 나이트 원즈예요. 그렇군요. 지금 여기 별자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사수자리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황 카드는 황소자리를 의미하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수자리도 이분의 태양궁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상승궁일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치관에서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요, 세상은 원칙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심지어 썬까지 들어와 있다면 에너지도 상당히 넘치시는 분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라는 것이 이분의 어떤 중심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솔직히 그게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솔직히 이 교황님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요. 고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맞기는 맞는데 다만 타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할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황님이라는 분이 상당히 포용력이 넓죠. 그러니까 원칙은 있대. 포용력도 있는데 다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7개 동전이 나왔는데요. 7개 동전은 투자라는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을 주고 태양을 받고 이래서 이제 그 작물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분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분이 뭐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노력을 이미 많이 해놨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개의 스워드가 있죠. 4개의 스워드는요, 기본적으로 피곤하다입니다. 그냥 상당히 지쳐있다, 약간 요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침묵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에너지가 지금 이분하고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상당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고 개쩔어 있고 막 어디 눕고 싶고 이런 거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분이요, 어떤 것 하나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일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거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 이제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예, 이분의 과거의 아픔은 이분의 상대편이었던 사람이 바람을 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분은 원칙주의자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핀 사람이 상대편인데 그 사람이 바람 핀 게 들켜서 이분이 이별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원칙이니까. 왜냐면 바람 핀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라고 헌법 제10조 3항에 적혀 있어요. 바람 핀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 핀 사람을 2번째 기회라고 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고 해서 받아주는 사람들은 다 징역을 가야 됩니다. 징역 3년 3개월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람 핀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원칙주의라니까 그 사람을 잘라냈다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갖게 된 게 이거라고 만약에 볼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과 더불어 내가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것 플러스, 그리고 관계라는 것에 대한 지침,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뭔가를 피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솔직히 일도 그렇기는 한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왔고 그래서 나는 성공으로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괜찮던데. 그리고 그런 성공하신 분들이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본인들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착착착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느낌적으로는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원칙으로만 봐선 안 되는구나, 바람을 폈다라고 해서 잘라내면은 내가 마음이 안 아파야 되고 그 사람이 그립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는 건데, 헌법에 적혀 있어서 아까 몇 조 몇 항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대한민국 법에 저게 적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랑 이별을 하고 두 번 다시 안 봤는데 나는 아팠고 힐링했다 라는 거죠. 자, 언더라잉은 나이트 원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소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닌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 에너지가 맞아요. 그리고 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좀 어린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제 느낌적으로는 CEO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 카드가 나오니까요, CEO가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아주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트가 아니라 킹으로 나왔다면
자신의 어떤 그 사업을 좀 꾸려나가고 이러는 분일 수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주 신나게.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눈에 들어오시죠? 제 느낌적으로 이분은 상당히 진취적인 분이에요. 진취적인. 그런데 뭔가 사랑의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게 단순히 뭐 피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 이분이 어떤 운명으로 만나게 될지를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카드들을 꺼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힌트 카드들을 한 장씩 볼게요. 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라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뭐랄까요, 유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쟁취해라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어떤 일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큰 딜 같은 걸 하게 될 때 뭐 만나게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뭐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겠죠. 정말 단순하게 보자면, 솔직히 지금부터 꺼내는 카드는 제가 그림들도 많이 볼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티스라고 되어 있고 이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치과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빨을 하러 갔는데 뭐 만나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갖고 있는 에너지로 볼 땐요, 어떤 큰 딜을 할 때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 같은 것도 아주 큰 딜이죠. 요즘엔 뭐 집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혹은 뭔가 큰 계약을 할 때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근데 느낌적으로 왜 이렇게 이빨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죠? 홈플러스에 치약을 사러 갔다가 만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두 분이요, 데이트를 하시게 될 건가 봐요.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다든지, 이분과 데이트를 하면서 알아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명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필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요 카드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운명적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좀 중요한 분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랑 뭐 처음에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분하고 상당히 깊어지시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야, 나이트 로즈가 또 나오네요. 지금 솔직히 요 카드랑 요 카드랑 같은 거거든요. 나이트 로즈가 있고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에이스 링이 있네요. 그래요. 여기도 데이트 카드예요. 퍼스트 데이트예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구야. 네 번째 장미, 4개의 장미, 더 맨션 카드가 나옵니다. 솔직히 요 4개의 로즈는요, 여기 교황님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요 카드들이요,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저는 솔직히 그렇게 오늘 이 카드를 읽으려고 꺼낸 건 아닌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달려와서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목표는 뭐냐, 여러분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결혼 카드고요, 얘도 결혼 카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원하는 것은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쳐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바랬는데,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고 나서 앞으로 직진을 하게 되고 상당히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스 하트가 나온 게 아니라 링이 나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쁩니다. 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사수자리입니다.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보면 가슴 떨려. 제발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줘 라고 하는 느낌의 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권유예요, 권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멘션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런데 이게 조금 측면을 바꾸면 어떤 게 또 되냐면은,
이 에이스 링이라는 게요, 어떤 그 계약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아까 여기 지금 티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과 이분이 같은 업계에 일을 해서 뭔가 큰 딜을 하게 되는데 서로가 좀 이렇게 눈이 맞았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집이잖아요. 얘도 집이거든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요, 데이트가 나왔고요. 이게 다 순서적으로 짜라락 이렇게 맞게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일단 누군가의 소개든 뭐든 간에 데이트는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트로 인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대시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자, 한 장 열게요. 웰컴 체인지가 나오네요. 저는 솔직히 이 카드가 이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환영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출연과 이분과 뭔가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변화이긴 한데, 제 느낌적으로 여기 4개의 칼이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분과 무엇인가 하는 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아주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카드가 조언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변화들을 여러분이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온 새로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리칭아웃인데요, 요 카드거든요. 자, 연락할게, 너에게 다가올게 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좀 깊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문자나 전화를 기대하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자, 일단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에이스 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링, 즉 동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리칭아웃이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삐리했거나, 이분 사수자리라고 하니까 이분 너무 호기심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보고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분 10번째 집이라고 하니까 계속 일만 하고 나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들 걱정들인지 뭔지 몰라도 여러분과 이분이요, 어느 정도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호감은 있었는데 뭔가 연락이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저랑 만나보실래요? 라고 하는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무엇인가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가요, 솔직히 어떤 걸 좀 크게 의미하냐면, 지금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마음에 관심은 좀 있는데 뭔가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좀 서먹서먹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호감은 있는데 뭔가 누군가가 개시를 안 한 거죠. 시작을 안 해서 이 사람은 뭐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분이 연락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트 아이트 하고 뭐 기타 등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괜찮았는데 내가 연락해볼까? 아니야, 됐어. 내가 무슨 연락이야, 됐다 그래 얘, 이러고 여러분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이분 연락이 온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는. 자, 아무튼 이분 뭐라고 할까요? 카리스마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변의 평판이 안 좋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뭐 바람 펴서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좀 적을 졌거나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있고 상당히 신사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두 번째,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운명적 사랑, 어떤 분일까요?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또 여러분과 어떻게 운명적으로 이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어떤 별자리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일단 처녀자리 분의 생일은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을
내보내는 별자리가 바로 이 처녀자리죠. 자, 처녀자리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석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벌어진 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일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고 또 이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답을 생각해내는 그런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상당히 많은 별자리이기 때문에 말이 다소 없고 뭐 이러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처녀자리 분들이요. 갖고 있는 키워드가 help입니다. help. H-E-L-P.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상당히 힘들어하면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착한 별자리가 이 처녀자리입니다. 물론 처녀자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처녀자리 분들은요 9라는 숫자의 별자리예요. 9라는 숫자가 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자리 분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요 혼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분들은 혼자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또 이분들입니다. 어떤 관계를 할 때 너무 생각이 많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혼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이제 애인으로서의 처녀자리는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마음이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별자리는 바로 이 처녀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처녀자리 분들에게 상처 주면요, 그분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별자리인 거죠. 참고적으로 땅 사인이시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플래닛 카드를 꺼냈는데요. 노스 노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은 북쪽 노드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코끼리 조련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 조련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코끼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뭐 태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코끼리를 막 이렇게 만져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이렇게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좌절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코끼리를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제가 예를 좀 이상하게 들긴 했는데 이루고 싶어하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이 노스노드가 좀 갖고 있는 키워드가요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쉬운 삶도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다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은 어려운 길을 가는 분이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녀자리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묵묵히 해내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처녀자리가 학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뭐 공부를 해서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공부가 어렵다고 볼 때는 지금 그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어떤 하우스의 분인지 보겠습니다. 퍼스트 하우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퍼스트 하우스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야, 처녀자리의 첫 번째 집이라고요? 그러면요. 거의 진짜로 처녀자리스러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헛소리 같은 거 안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이치에 맞게 말을 하고 다소 조용하신 성격이실 거예요. 처녀자리 분들이 쾌활은 해요. 그런데 시끄럽고 저처럼 이렇게 막 정신 사납고 이런 게 아니라 스무스한 즐거움이라고 할까? 약간 요런 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확률로 천재이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재라는 게 뭐 다방면에서 천재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부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와 사귀더라도 자신의 어떤 것이 지켜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연예인인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뭐 바람핀다 이런 개념 광고 전혀 상관없이 다소 조금
뭔가 이렇게 조용한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콤한 연애, 막 알콩달콩한 연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아무튼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그냥 특별히 어떤 연애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라이프 같은 것을 즐기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요 에너지가 뭐냐면요, 잘 다니는 대기업 회사를 관두고요, 여행을 가는데 그 누구와도 여행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도 뭐 이리저리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뭐 이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른스럽다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스럽다. 트리커리가 있어요. 에? 그렇군요. 트리커리가 있어요. 이분은 사기꾼이다. 컴플리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읽어야겠죠. 트리커리는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이 드래곤이요, 이 다람쥐를 잡아먹으려고요, 여기 있는 큰 도토리로 지금 얘를 꼬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와 기만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지금 이 카드가 여기 나와 있다면 이분은 상당히 명석한 머리와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 분이다. 즉, 자신의 어떤 머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볼 때는 이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줬는데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옆에 나와 있는 카드가요, 컴플리션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어떤 여성분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울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슬픔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뒤에는 해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슬픈 일은 이분을 기만했던 어떤 일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녀 자리의 첫 번째 하우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를 도와줬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트리커리였다는 거죠. 보통은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다른 별자리들은 이 사기꾼을 잡아서 뭐 머리끄댕이를 뭐 잡아서 흔든다든지 약간 요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보통 대부분인데, 처녀자리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캐릭터 쪽에 가까워요. 상당히 착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미련하기도 한데, 일단은 그 벌어졌던 어떤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소 좀 안 좋은 일과 슬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컴플리션은 그 슬픔도 끝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뒤에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사기가 나와가지고요. 이분은 사기꾼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겠죠. 운명적으로 만난다는데. 자,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플루토가 있네요. 플루토가 있고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머큐리. 야, 요렇게 두 장 다 별 카드가 나옵니다. 자, 플루토는 명왕성이고요. 명왕성은 상당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별이고, 심지어 한 자리 이동할 때, 별자리 한 자리를 이동할 때 거의 30년이 걸리죠. 지금 명왕성은 물병 자리에서 닻을 내리고 앞으로 한 약 27년 정도 머물게 될 거고요. 플루토 같은 경우는 발전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중턱 정도까지 오면은 상당히 숨차고 더 이상 한 걸음 떼기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상이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왔으면은 그래 고생되더라도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그 반의 기간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막 숨차고 막 너무 막 그냥 눕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할 때 내가 밀어붙여지는 그 힘 있죠. 그게 플루토의 에너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돼 있죠. 변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뭔가가 컴플리션 됐어요. 뭔가 완결이 됐고요. 그 완결 앞에 사기가 있는 거라면 이분에게 뭔가 안 좋은
힘든 어떤 시기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지금 끝남과 동시에 이분이 그 일을 통해서 처녀자리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본인을 변신시킨다.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머큐리가 있잖아요. 자, 머큐리는 수성이고 수성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지식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과 관련이 있는 그런 별이기도 합니다. 플루토와 머큐리라. 솔직히 저는 이 두 장의 카드를요, 여러분, 사랑의 관점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꺼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은요, 앞으로 사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비너스였다면요, 정말 마음에 완벽하게 끌리고 내가 한눈에 반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머큐리는 상당히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치적인 것에 가까운 별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고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했을 때 문장 안에 더 이상의 다른 어떤 오해의 여지가 없는 한 문장, 약간 이런 느낌의 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변화까지 붙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은 지금 현재 사랑을 할 때 뭔가 말이 안 되거나 뭔가 이 사람이 좀 깨림직하거나 이런 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벌고의 첫 번째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플루토가 나왔다면 어떤 과거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전혀 처녀자리스럽지 않을지도 몰라요. 상당히 냉정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큰 사이클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컴플리션이 있고 플루토까지 있으면 이분이 힘들었던 어떤 그 기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그것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든 끝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분이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제는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명확함이에요. 명확함.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잘 통한다? 뭐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자, 4개의 펜타클이 있고요. 4개의 펜타클. 헐밋이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요게 처녀자리 카드입니다. 이게 9번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상승궁이 됐더라도 처녀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태양궁으로 꺼냈긴 했지만 상승궁이 처녀자리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처녀자리이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자, 2개의 펜타클입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해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9개의 펜타클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요거 처녀자리 카드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의 리딩은 운명적 사랑 세렌디피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운명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꺼내고 있는 카드들은요, 다 하나같이요, 그 누구와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를 꺼낸 겁니다. 제가 그 처녀자리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혼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혼자 카드예요. 싱글 카드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이 정도까지도 나왔고 그 다음에 허미까지도 나왔다면요, 이분은요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하고 뭔가 운명적으로 무엇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빠지거나 뭐 여러분이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랬을 때 이분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은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보기에 이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전할 때 나 너 사랑해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한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너가 이런 게 있었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와 잘 맞았고 나도 이런 무엇인가가 나의 성향에 있고 그런 부분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너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분이 그것이 납득이 되면은 사랑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저자세인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런데 4개의 동전이 나왔고 2개의 동전이 나왔잖아요. 뭐 혼자서 생각하고 인생을 뭐 분석해보고 이런 것까진 다 좋아요. 뭐 그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 펜타클이고 심지어 처녀자리도 펜타클 동전 사인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은요, 지금 무엇인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치에 맞는 삶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뭐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사랑을 뭐 할 수 있으면 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좀 관심이 간다, 뭐 썸 타다가 끝나자 이런 건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펜타클이 있다라고 볼 때는 이분은요 상당히 바쁘게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두 개의 펜타클의 좀 큰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뭔가에 집중을 잘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에 사색에 잠기고 분석은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계속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되실 것 같고, 그다음 네 개의 동전이 있잖아요. 네 개의 동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분이요 상당히 많이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많이 없어졌어. 그럼 나한테 요만큼의 돈이 있잖아. 그럼 나는 처녀자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도 가능한데, 혹은 이 네 개의 동전을 나는 절대로 못 내려놓겠다라는 의미로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뭔가 안 좋은 걸 당했다라고 볼 때는 이제는 사랑을 할 때 적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머큐리라는 거죠. 정확한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가는 건 이제 싫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단호해진 처녀자리의 분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됐든 간에요. 9개 동전에 허미카드라니요. 요 두 개 다요. 혼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싱글을 의미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솔로를 의미해요. 아니죠. 솔로가 아니고 솔리튜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독스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하고 운명적으로 연결이 될 거니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두 분이 어떤 운명의 만남을 가지게 될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힌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건 힌트니까 제가 에너지를 읽어드리면서 우리 모두 같이 유추해보아요. 자, 한 장씩 열겠습니다. 오,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카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카드를 어떻게 꺼냈냐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두 분이 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까 이런 것들도 보는 거거든요. 일단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에 두 분이 갇힌다. 비상벨을 누르고 기다린다. 가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홈플러스에서 장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왔더니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집은 13층이에요. 고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홈플러스에서 샀던 그 시장 봤던 그걸 어느 정도 반 정도 이렇게 들어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에너지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요, 상승한다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무엇인가 상승되는 뭐 기운에 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놀수노드긴 한데 아무튼 이제 무엇인가 점점 이분이 올라간다는 거죠. 뭐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상승의 기운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 우리 회사에 출근하면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겹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분은 계속 나랑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마주치네. 약간 요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엘리베이터 한 장 들어봅시다. 자, 러브스펠이 나옵니다. 사랑의 주문이거든요. 이 카드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라. 홀렸답니다. 홀렸다. 그렇게 볼 때는 어떤 한 분이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빠지게 될 건가 봐요. 말 그대로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거는 어떤 우연이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사랑에 관해서 타로를 보러 가나?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온 것도 타로를 보러 온 거죠. 약간 뭐 아무튼 흠뻑 빠지는 거니까 저는 이분인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펄밋하고 9개 동전까지 꺼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크한 모습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자, 옆에 힌트 카드를 3장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7개의 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7개의 링.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배칠러가 있네요. 그래요. 엠페러.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2개의 미러가 나와요. 자, 요 카드들마저도 에너지를 보기는 볼 텐데 그림에서 주는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일단은 아버지하고 딸이거든요.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어떤 누군가가 이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데이트 하기로 했는데 못 나가겠다고 전화한 거죠. 이유는 뭐냐? 나의 딸이 그날 아팠던 거예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덕적으로 맞는 어떤 상황으로 볼 때는 나는 데이트를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합당하고 맞다라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느낌에 좀 가깝거든요. 뭐 그림으로 볼 때 이분이 뭐 결혼을 했다면 충분히 자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다시 총각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녀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총각 카드로 볼 때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이런 분이거든요. 진짜로 이분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딱 매고 뭔가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개의 미러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뭐 캥거루가 싸우고 있잖아요. 일단은 대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립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립을 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은 뭐냐? 어떤 사람을 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누군가와 사귈 어떤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림을 좀 보려고 꺼냈는데 요 두 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러브 스펠이 나왔다면 흠뻑 빠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흠뻑. 자, 오라클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Discover your calling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로 뽑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름을 발견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남자분 손에 나침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북쪽에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노스노드가 있네. 아무튼 여러분이요 계속 이 사람에 대한 끌림이 있게 될 건가 봐요. 그 상황에 지금 이분은 9개 동전 9번 허미까지 꺼냈고 지금 2개의 미러까지 나왔다면은 여러분을 상당히 차갑게 대하거나 혹은 애매하게 대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마음에 상처받은 게 애매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가 됐든 여러분이 끌리는 게 있고 그게 목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을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노스노드인 거죠. 여러분의 북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그 부름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분하고 갈 때. 느낌적으로는 약간 비협조적이구나 이 사랑에 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끌린다면은 그것을 놓지 말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휙 하고 튀어나오네요. 자, Falling in Love가 나옵니다. Sudden feelings that this is the one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요 이분을 보게 돼요. 가능성은 엘리베이터겠죠. 뭐 엘리베이터에 갇히든 계속 같이 겹쳐 타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관심이 가요. 그런데 이분에게 뭔가 뭐 좀 접근해보고 말해보고 이래도 이분이 여러분에게 시큰둥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배칠러, 즉 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아직 내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시큰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름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인도하는 그 북쪽, 이 사람이 북쪽이잖아요. 이 사람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분이 여러분에게 빠진다 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카드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시큰둥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에게 노력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했다라는 느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프리다 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장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노력을 좀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또 운명적 사랑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러브 스펠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걸 이렇게 쉽게 포기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죠. 힘들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바보 타러 오시면 됩니다. 저 그냥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리딩이었습니다.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세 번째,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운명적인 사랑이 다가오게 될까요? 두 분이 연인이 된다면 꼭 피자를 드시러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도미노 피자 목요일날 가시면 1+1 가능하세요. 자, 먼저 이분이 어떤 별자리인지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파이시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물고기 자리. 정말 할 말 많은 별자리죠. 일단 별자리 12개 중에 가장 마지막 별자리입니다. 양자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와서요. 마지막 물병 자리까지 올 때까지 모든 별자리가 갖고 있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새 출발을 하는, 별자리죠. 이제 마지막 별자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양자리로 가잖아요. 솔직히 그 물고기라는 게요, 상당히 영적인 동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진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고기 자리분들에게. 물고기가 수족관에 어항에 있을 때요, 우리가 손으로 톡 건드리면 얘가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놔버립니다. 그게 좀 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픔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아픔들, 여러 가지 살면서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픔 역시 내 인생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잖아요. 그러면 씨발 진짜 지랄 같네 진짜, 2번 다시 만나나 봐라 라고 하고 그냥 끝내고 칼같이 잘라내고 이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자리 분들이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어떤 매력들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한테 한번 빠지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도 일부러 가져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해도 그 아픔도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것도 같이 있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별 카드를 꺼낼게요. 뭐죠? 세턴이 나옵니다. 자, 세턴, 토성입니다. 토성은 보통 이제 별들도 보면요, 긍정적인 별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턴은 다소 좀 부정적인 별이긴 합니다. 이게 뭐 부정적이기 때문에 못됐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겁답니다. 무거운 에너지예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느낌의 에너지가 바로 이 세턴의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가게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인터넷을 설치를 하고 뭐 그릇이 들어오고 뭐 포크 나이프가 들어오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빌딩 주인이 내가 계약했던 거 이런 것들 싹 다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게 나가라, 갑자기 이 빌딩에 임대를 못하게 됐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바로 세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요,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더 더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집안 문제가 생겼다, 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 이러면은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이 2배로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이 세턴의 에너지입니다. 뭐 세턴이 들어왔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파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일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턴은요, 만약에 그 힘든 것들을 다 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해내잖아요. 그러면 세턴은 마지막에 보답을 해주는 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파이시스가 있고 세턴이 있다면 이분은요, 다소 상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파이시스로 볼 때는 상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기복이 심한 상황에서 뭔가 주변의 상황마저도 어렵다면 이분이 받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게요. 11번째 집이군요. 자, 11번째 집은 물병자리의 집인데요. 지금 이 다음번 12번째 집이 이 파이시스의 집이기는 하거든요. 자, 11번째 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라는 겁니다. 나 말고 너, 나. 아무튼 우리라는 것을 의미해요. 솔직히 어떤 무리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내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뭐 대학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해서 이제 그 사회 집단으로부터 또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나의 사람이라는 것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 물병자리의 느낌인 거고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나는 정말 내가 집에 온 것 같이 너무 편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이 바로 이 11번째 집이거든요. 흔히 말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이분은요, 자신의 어떤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분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파이시스 분은 절대로 그분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너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그런 느낌이고, 내가 너에 대해서 실망을 하긴 했지만 이 실망마저도 너와 나의 관계에서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될 하나의 숙제로 남겠지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세턴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이분은 다소 묵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관계를 진행할 때도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파이시스 분의 마음을 얻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또 거기에 세턴까지 있다면 아마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손이요,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사람이라는 어떤 큰 어떤 맥락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서 이분과 관계를 한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 사회, 친구, 뭐가 됐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힘든 장벽 같은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옆에 토성이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너를 사귄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애인이라면은 애인으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분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애인이면 애인한테 신경을 써야지 왜 자꾸 친구들만 만나러 다니냐,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11번째 집은 그런 걸 좀 크게 의미는 하지만요, 그 기술적인 부분을 또 많이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뭐 IT 쪽이나 혹은 뭐 AI 쪽이나 뭐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심해에 깔려 있는, 뭐 심해가 제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은 고요한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만 이렇게 다니는 다소 무서운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 공포스럽다 이런 느낌, 공포스러운 거 맞나? 아무튼 웅장한데 조용하고 진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자, 좀 내려보겠습니다. 릴리즈가 나오네요. 이 또 파이시스에 이런 카드가 또 나옵니까? 그래요. 릴리즈. 자, 한 장 내려봅시다. impartiality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릴리즈는 지금 공동 묘지에 서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뒤에는 이제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비가 내리고 있고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슬픈 무엇인가를 경험했거나 가슴 아픈 무엇인가를 경험했거나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아직까지 내보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픔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시스가 뭔가를 내보내는 거를 하는 별자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보내는 게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아픔을 내보냈다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나요? 자,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나한테 상처가 있어. 그걸 가져가는 게 결론적으로 그 상처를 놔줬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 느낌의 별자리가 파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슬픔, 아픔 이런 것들. 옆에 임파셜리티가 나왔는데요. 자, 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여성분이 페인트 두 통을 정확하게 딱 들고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정확한 것에 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뭔가 치우쳐지지 않으려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카드를 또 꺼냈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내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죠. 혹은 페인트와 관련된 일을 한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분은 이제 그러면은 그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꺼낸 거니까요. 제가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림을. 자, 카드를 2장 열어보겠습니다. 오, 어번던스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파이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뭔가 약간 삐리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리딩은 운명적 사랑이에요. 운명적 사랑. 세렌디피티죠. 즉, 그 말은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즉,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카드가 다소 꿀꿀하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저는 뭔지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이분이 뭔지. 근데 이걸 말로 표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표현력이 딸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에너지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밝아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별자리가 나왔어요. 파이어 사인인데요. 사자자리, 양자리, 사수자리 카드거든요. 자, 근데 에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도 에이스가 있는 상태예요.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딱 나왔을 때, 만약 여기가 다르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명적 사랑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파이어 사인이라는 이분과 사귀었다 해서 여러분하고 사귀지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사귀는 것은 앞으로 1년 뒤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이분의 지금 현재 사랑에는 이 파이어 사인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과 함께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쭈르륵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카드는 읽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분은요,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요 있죠, 요 별자리. 요 별자리인 사랑, 파이어 사인인 어떤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자, 뿔 0번 카드죠. 타로 카드의 제일 처음 시작 카드고요. 모든 걸 리셋시키고 출발한다예요. 오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를 간다. 그것은 리셋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개념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직업 자체에서 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걸 다른 직장으로 가서 다시 또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풀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예 다 싹 다 없애는 거예요. 즉, 윈도우를 그냥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윈도우도 지우고 다시 깔고, 컴퓨터도 껐다 다시 켜고, 컴퓨터 자체를 새 거로 만든다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즉,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황님 카드가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얘는 황소자리를 의미하고요. 교황님 카드는 일단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원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옳다를 의미해요. 도덕적으로 옳은 것, 그리고 가치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연인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폭넓은 의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8개의 컵이 나왔어요. 8개 컵이 정말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뒀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놓고 떠나겠다예요. 그리고 옆에 에이스 소드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마저도 지금 들어있는 상태라면 이분이요, 무엇인가 하나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에이스 있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선물 받은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볼 때는 이분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건 여러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하고 만나든지 혹은 파이어 사인이라는 사람과 이분이 뭔가를 할 때 그 사이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를 일이죠. 여러분의 출연이 이 사랑을 깨게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러분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좋겠지만, 제가 카드를 깔았을 때 느낌은 이분은 지금요,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한다는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두 분은 진짜 어떤 운명으로 만나게 될까? 오늘은 의미 플러스 그림,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갈게요. 오, 마운틴 힐이 나옵니다. 그래요. 산하고 언덕이죠. 대한민국은 70%가 산지예요. 그래서 올라가야 될 산도 많고요. 언덕도 많아요. 두 분이 등산을 하다가 만나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두 분의 어떤 거처가 언덕 쪽에 있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 언덕을 오고 가다가 만났다. 뭐 충분히 가능한데, 자, 그런데 원래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정상을 향해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얻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산과 언덕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힌트를 계속 열어봅시다. 자, 골드 디거가 나옵니다. 카드는 나왔으니까 읽어야 돼요. 자, 골드 디거는 황금을 땅에서 캐내다 라는 말이죠. 흔히 말해 꽃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꽃뱀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구독자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골드 디거가 나왔다라는 말은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그 많고 많은 카드들 중에. 그럼 여러분과 지금 운명적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보고 여러분에게 덤벼들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지금 이 카드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럼 여러분이 이분을 멀리해야겠죠. 근데 왜 운명적인 사랑에 나왔을까요? 뭔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의 변을 들어보자면 이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전에 만났던 분이 이분의 돈을 보고 달라들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자, 카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될지요. 일단은 데스티니가 나오고요. 주사위가 나왔어요. 주사위. 오늘은 그림을 좀 같이 보려고 한 건데 엠프레스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미러가 나오네요. 두 개의 미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는 골드디거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카드들하고 좀 맞춰봐야 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옆에 나와 있는 것들과 얘를 다 맞춰볼 때는요, 지금 여기 3번 카드가 엠프레스거든요. 상당히 눈에 띄고 사랑받는 여왕님을 의미해요. 이분이 저는 골드디거일 것 같아요. 즉, 이분이, 여성분이 흔히 말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미러가 있고 요 캥거루들이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싸운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거부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볼 때는 만약에 이분이 골드디거였다, 즉 이분에게 돈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이분하고
좀 다투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여러분이 새롭게 나타나서 방향이 틀어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골드디거가 아니고 골드디거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끝나고 여러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번 카드잖아요. 요것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와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타남이 지금 이분이 사귀게 되는 사람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골드디거라고 볼 때는 여러분과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미러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잘 되고 싶어도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뭔가가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지나야지 될 일인 것 같고, 이분이 여러분 때문에 다소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뭔진 몰라도 지금 돈 밝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인데 한번 열어봅시다. 이 장을 열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곤란한데. 자, 이렇게 되면요, 야, 이 사람이 골드디거란 말인데, 즉 이분이 여러분을 갈취하려고 온다는 그 말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거를 그렇게까지 가지 맙시다. 자, 제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말고요, 마지막 카드를 열고 갑시다.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면, 두 분이 어떻게 될지,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랑을 이어나가게 될지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까지 같이 열어봅시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총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람을 A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했는데 좀 잘 안 됐나 봐요. 혹은 이게 A가 아니고 어떤 상황일 수 있거든요. 뭐 집안 문제든 뭐든. 그래서 이분이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에서 좀 털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이어 사인인 사자자리, 양자리, 사수자리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분과 사랑을 시작한다는 카드예요, 지금. 자, 사랑을 시작을 하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알고 봤더니 그 파이어 사인인 그 사람은 B로 할게요. 이 B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골드디거였던 거예요. 꽃뱀이었던 거예요. 즉 이분의 돈이나 이분의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분에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C예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분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에게 빠져요. 그리고 그 빠지는 그 장소는 산에서 등산하다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뭐가 됐든 그런 건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B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B라는 사람은 이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어떤 괄취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이 B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좀 좋아하는 거죠.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사랑도 그렇게 건강한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과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말로 느껴져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로 워크플레이스 로맨스, 즉 직장 내의 사랑,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비밀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직업적인 부분에서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뭔가 같은 분야에서 일하거나 여러분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즉 표면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 카드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둘이 사귀어서 오늘부터 1일이에요 라고 말 못하는 커플이라는 말이에요. 그 카드입니다, 얘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로맨스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볼 땐요, 두 분이 서로 호감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분대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이분을 좋아하고, 그러면 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뭐냐면 짝사랑은 아니에요. 이분도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다만 이 골드디거인 꽃뱀 언니가 이분을 꽉 잡는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 여러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부터 챙겨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더 했다가는 채널이 닫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리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요, 이 리딩을 1년 만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무튼 운명적인 사랑인데 운명적인 사랑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닌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운명적인 사랑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